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지난 1216 대책 이후에 많은 유동성이 이 수도권, 특히 신분당선 중심으로 해서 풍선 효과를 보였고 신축 중심으로 급등 현상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20 대책이 긴급하게 2달 만에 수립이 됐고,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이 묶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죠. 이 다음 지역은 어딜까? 이 유동성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여러분들이 꼭 중심을 잡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치 판단입니다. 가치 투자죠. 지금 내가 하는 투자의 물건의 본연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지 유동성 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모두가 비규제 지역에 대한 관심, 유동성의 향방, 돈이 오를 수 있는 지역, 맹목적인 돈의 갈구함, 그러한 투자를 할 때, 투기죠, 이건.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본연의 가치에 맞게,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규제 지역이 결국 먼저 많이 오른다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요즘과 같이 이 비규제 지역을 염두하시고 다음 지역이 어디가 오를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서울과 수도권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은 갭매우기를 할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돈만 쫓고 비규제 지역에 진입을 하시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투자는 결국 중요한 것이 수익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오를 수 있는 지역, 말 그대로 쉬운 게 덜 오른 지역을 찾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비규제 지역, 유동성이 이 비규제 지역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덜 올랐다고 찾을까요? 아닙니다. 자, 비규제 지역은 규제 지역의 과도한 규제를 피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기 위한 그러한 투자처일 뿐 규제 지역보다 우수한 입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비규제 지역 현재 양도세 중과 같은 매도 규제나 또 대출에 대한 규제, 레버리지를 보다 많이 쓸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자기 자본 비율이 낮아질 수 있고 또 수요자들, 실제 거주하는 수요자들이 진입하기도 수월하죠. 뿐만 아니라 규제 지역은 세부담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페널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수월하지 않을 수 있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규제가 없는 단기적 수익이 가능한 그러한 비규제 지역을 찾는 수요자들이 그만큼 늘어났고 그만큼 수요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이 가격이 오르는 게 눈에 보이고 실제로 차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말 그대로 제로섬 게임과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우수한 입지가 아닌 차선 입지고 단순히 규제가 없어서 투자가 수월하기 때문에 진입하는 수요자가 쌓이고 나중에 실제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남게 되겠죠. 그럴 때 실제 수요자가 적정하게 느끼는 가치에 따른 가격이 아니고 훨씬 높을 경우 그만큼의 거품은 결국엔 원래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선점했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나중에 진입한다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은 제로섬 게임 투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돈만 쫓을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점차 높아집니다. 물건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보다 높은 가격인지, 많이 높은 가격인지, 낮은 가격인지 이걸 확인하시고 투자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입지상 따졌을 때는 현재 규제
묶여있는 규제 대상 지역이 훨씬 우수한 입지라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는 현재 규제로 묶여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이 규제가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요자들은 현재 규제 대상 지역이지만 우수한 입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목표를 세웁니다. 예를 들어 일정 가격이 되면 내가 갈아타기를 통해서 저 지역으로 갈 거야. 아니면 내가 이 기간까지 채우면 비과세 아니면 일시적 2주택 활용할 수가 있어. 뭐 이러한 기간에 따른 금액에 따른 목표가 생기죠. 근데 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 비규제 지역이 유리할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짝 쏠리는 유동성이 목표 수익까지 도달해 줄 확률이 높나요? 아니면 우수한 입지가 미래 가치가 실현되면서 목표 수익까지 도달할 확률이 높을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규제 지역이 아니라 지금 규제 대상 지역이 단연 유리하다는 겁니다. 규제가 있다는 말의 역설이 미래 가치가 높다라는 말, 수요자들이 그만큼 몰린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 비규제 지역이 규제 지역을 넘어서 상승할 수 있을까? 1월 조정 대상 지역의 상승은 평균적으로 0.79%입니다. 전국 평균을 잡았을 때는 0.37%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자, 결국에는 집값 상승폭이 비규제 지역보다는 규제 지역이 그래도 더 높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강력했던 규제가 8.2 대책, 9.13 대책을 들 수가 있겠죠. 1.16 대책은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빼고요. 지난 8.2 대책, 9.13 규제의 충격 시 조정 대상 지역도 당연히 거래 위축과 가격의 조정을 받았지만 비규제 지역의 낙폭이 더 컸습니다. 따라서 조정기 낙폭이 또 규제 지역은 비규제 지역보다는 나은 거죠. 따라서 가격에 대한 플로우, 안정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의 메시지는요. 결국 비규제 지역이 일시적으로 풍선 효과로 급등하고 실제적으로 투자 수익을 거둘 수는 있겠지만 규제 지역의 우수 입지를 뛰어넘고 상회하는 그러한 상승, 차익을 갖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투자했을 때 실패할 확률도 그만큼 높다라는 얘기죠. 단기적인 수요 집중 현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땐 항상 미래를 예측하고 움직이죠. 근데 바로 앞에, 한 걸음 앞을 예측하면은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수원, 의왕, 안양 막힌다고 다음 지역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미 이 지역들이 묶이기 이전부터 투자 수요들이 다각적으로 비규제 지역에 진입을 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360도 지역에 진입을 했다는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돌리는 시점은 사실 2차적인 수요 진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비규제 지역에서 투자할 만한 우량한 지역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없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마지막 불꽃을 태울 확률이 높고 실패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량한 입지는 이제 거의 다 규제 지역으로 묶였으니까요. 실제 거주해주고 해당 물건을 거래해줄 실제 수요자들 전반의 만족도가 낮은 지역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를 준비한 겁니다. 이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투자는 예측하는 것입니다. 바로 당장이 아니라 장기간으로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작년 하반기
비주택 지역에 대한 수요의 자본 이동을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자본들은 돌고 있고 정부도 발맞춰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발, 세 발 앞서 보셔야 됩니다. 자, 올해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총선이 주요 기점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으셔서 알고 있으실 테고요. 자, 결국에는 오늘 주제 뭐였죠? 규제 지역이 먼저 많이 상승한다, 회복한다, 반등한다. 자, 총선 이후에 규제 지역이 먼저 반등할 것이라는 것에는 한치의 의심이 없습니다. 결국엔 대기 수요가 많고 호재가 넘치는 지역은 시장의 힘으로 인해서 규제에도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특히 총선에는 각종 호재들의 기대감이 끝없이 올라가는 시즌이죠. 그렇게 되면서 그동안 거래를 하지 못한, 거래가 위축돼 있는, 규제로 인해서 거래가 위축돼 있던 그 수요자들이, 실수요자들이 거래에 나서게 될 것이고요. 2019년과 비슷한 하반기 패턴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압구정, 그리고 잠실주공호단지, 은마의 급매물이 속속 거래가 되고 그 이후에 신축, 준신축까지 온기가 퍼지겠죠. 특히 비규제 지역 투자할 곳이 이제는 많지 않고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자본 유동성이 다시 리바운딩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바로 올 하반기의 주인공이 될 텐데요. 자, 저는 규제 지역의 차선지, 차급 입지가 갭매우기를 하는 시즌으로 올해가 작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에 아직 9억 이하의 물건 많죠. 그리고 주요 입지의 구축, 대형 이런 친구들 아직 저렴합니다. 올해 초반까지에도 이들 거래가 있었죠. 올해 주인공은 이 친구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2스텝, 3스텝이 어딘지 같이 판단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